안녕하세요. 에코프로 HN을 세미나할 리서치사팀 도예진입니다. 다음 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분석입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년 전인 2003년에 비해 2022년의 연평균 기온이 약 0.7도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이상 기후에 대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왼쪽 그래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의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은 약 10년 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고 다행히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비율을 보시면 이산화탄소가 91%로 압도적으로 많고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순서로 온실가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표에서 지구온난화 지수를 보시면 이산화탄소는 아주 작은 영향만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산화탄소 1000만큼 줄이는 것보다 과불화탄소 1만큼 줄이는 게 효과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여 2017년 대비 온실가스를 24.4% 줄이길 목표로 하고 있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세워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20년도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기업이 환경부와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21년도에는 조선업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여 2050 탄소중립선언을 함께 했습니다. 해외를 보시면 유럽이 피포5를 발표하여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에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했습니다. 볼보라는 자동차 기업은 배기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기업들은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리베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ESG 경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SG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줄임말로 각각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경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녹색 경영이 활성화되고 환경 개선과 탄소 저감 기술이 개발되면서 친환경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커졌고 기업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동사가 주력하는 환경산업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거나 도시하수 처리를 하는 등의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과 시설은 모든 국민과 광범위한 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재적 특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은 자연 발생적인 시장 창출보다는 국내외 환경 정책이나 규제 등 제도적인 요인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계, 화학, 전기, 전자 등 다양한 응용 기술이 복합되어 적용된 산업이고 환경오염의 발생 과정과 오염물질 특성, 처리 방법 등에 따라 오염 방지 시설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업은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성장해야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선진국형 산업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에코프로 HN은 2021년 5월 에코프로에서 인적 분할된 기업으로 고객사에게 친환경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환경 기업입니다. 클린룸 내부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케미컬 필터 사업,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과불화 화합물 등을 처리하는 온실가스 저감 사업, 미세먼지 원인인 대기 중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제거하는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 각 사업의 매출 비중을 말씀드리자면 케미컬 필터는 25%, 온실가스는 42%, 미세먼지는 32%로 세 개 사업 모두 비등한 매출 비중을 가집니다. 이 사업들을 바탕으로 다음 세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건강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ESG 경영에 부합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룸 케미컬 필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케미컬 필터를 설명드리기 앞서 클린룸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클린룸은 산업용 바이오 클린룸과 공기 중 수분량을 일정량 이하로 제어하는 드라이룸으로 구분됩니다. 동사의 제품은 산업용 클린룸에 쓰이는 케미컬 필터입니다. 산업용 클린룸은 주로 미립자를 제어 대상으로 하고 청정도 외에도 필요에 따라 온도, 습도, 압력, 기류,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품질화와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산업의 제조 공정에서는 실내 부유 미립자가 제조 중인 제품의 불량을 초래하고 제품 생산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과 수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일부분 또는 공장 전체에 청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클린룸 설비가 시공되어야 합니다. 동사의 케미컬 필터는 SW, HECY, TY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고객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케미컬 필터를 제공해줍니다. SW는 미디어를 여러 겹 겹쳐 만드는 판넬형 제품으로 여러 겹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복합가스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한 외조기, 순환기 등 다양한 부분에 맞춤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HECY는 원통형 제품으로 설치 시 별도의 구조물 없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SW 미디어를 적용할 수 있어서 SW 시리즈처럼 복합가스 제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팬 상부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TY는 트레이 안에 여지를 충진하여 제작합니다. 복합가스 제거는 불가능하지만 유지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공간 조건에 따라 사이즈 결정이 가능합니다. 동사의 모든 케미컬 필터는 기존 타사 제품에 비하여 압력 손실이 적고 제거 효율과 수명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운영상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클린룸 케미컬 필터의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21년 매출이 부진했으나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2년에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매출이 확대되면서 케미컬 필터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케미컬 필터는 보통 반도체 기업 수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필터 매출과 반도체 수출 지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1년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미컬 필터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과는 반대로 필터 사업의 매출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는 해당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다른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비중 자체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동사의 두 번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입니다. 과불화탄소, 즉 PFC는 산업 분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비중은 0.5%로 아주 작지만 지구온난화 지수는 6,500에서 9,200 사이로 아주 큽니다. 따라서 이를 제거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데 동사의 PFC 제거 기술은 일반적인 제거 기술과는 다릅니다. 보통 운전 온도는 1400도씨 이상이지만 동사의 운전 온도는 700도씨 이상입니다. 운전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고온에서 질소 산화물 발생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사는 세계 최초로 촉매식 대용량 PFC 처리 기술을 상용화했고 운전 온도를 낮추어 고객사의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소 산화물의 발생량도 비교적 적습니다. 동사는 아산화 질소와 질소 산화물 동시 제거 기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촉매를 이용하여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기술인데 한 종류의 촉매만을 이용하여 아산화 질소와 질소 산화물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촉매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촉매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사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매출은 6년간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영업 활동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 사업의 매출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질소, 산화물 및 다른 화학물질과 광화학 반응을 통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 화합물을 뜻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함유된 공기를 로터에 통과시켜 공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제거된 공기는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으로 순환시킵니다. 이때 처리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한 로터는 회전하여 재생존으로 이동하고 로터에 흡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열풍으로 탈착하여 재생합니다. 재생이 완료된 로터는 다시 회전하여 쿨링존으로 이동해 열풍에 의해 가열된 로터를 냉각한 후 다시 처리존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식 로터를 통해 열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연속적으로 제거합니다. 농축 시스템을 사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면 고농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 옥외 방지 시설인 RTO와 같은 처리 시설에서 분해를 해야 하는데 동사가 2018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은 촉매를 적용하여 별도의 처리 장치가 필요 없고 하나의 장치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해까지 할 수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적용하여 탈착에 필요한 열 에너지의 공급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였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는 물질을 직접 가열하는 방식인데 직접 가열 방식은 오염물질을 완전히 탈착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이크로웨이브의 흡수율이 높은 충진제를 로터에 첨가하여 안정적으로 오염물질을 탈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 동사의 마이크로웨이브는 기존 방식에 비해 열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크고 부가 설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매출은 20년에 잠시 감소했지만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18년에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비중은 약 15%였던 6년 전에 비해 약 3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3년 7월부터 시멘트 업계의 질소 산화물에 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동사의 매출 추이입니다. 케미컬 필터는 보통 2분기 매출이 가장 좋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사업은 3, 4분기에 공사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매출은 1, 2, 3, 4분기 순으로 증가하는데 23년 1분기 매출을 보면 21년과 22년의 1분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2년도에 수주 잔고가 많았고 1분기에 일부를 납품받아서 매출이 높게 나온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잔고 역시 동사의 매출액이므로 23년의 분기별 매출의 추이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전체적인 매출은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ESG 경영의 확대입니다. ESG 경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설비 의무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원 그래프를 보시면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에 따라 수요에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비용과 수요는 매출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ESG 경영을 하기 위해 기업들은 동사가 제공하는 사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특히 동사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객사의 편리성이 큽니다. 따라서 동사의 제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직 규모가 작은 한국의 환경 산업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20년 기준 국가별 탄소 수요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탄소 규제가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2023년 10월부터 탄소 국경세를 시범 도입합니다.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탄소 직접 배출량에 대해
과세되며 아직 탄소 규제가 약하고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는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동사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타사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들며 관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CDM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동사는 CDM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CDM은 청정개발체제라는 뜻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도입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실시하고 UNFCCC로부터 인정받은 온실가스 저감 실적을 한국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1그룹과 2그룹 사업장이 있으며 1그룹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년에 100만 톤, 2그룹은 1년에 150만 톤입니다. 각각의 사업장을 통해 24년과 25년부터 매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높은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분석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동사는 매우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VOC 제거 기술은 2018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케미컬 필터와 PFC 제거 기술 모두 타 기술에 비해 처리 성능이 우수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케미컬 필터 중 하나인 HECY는 케미컬 필터 업계 최초로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환경 성적 표지는 해당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동사는 제품 전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파악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환경 규제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 전략 수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들은 모두 고도의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 또한 높습니다. 현재 환경 토탈 솔루션을 진행하는 기업은 동사뿐이므로 앞으로 꾸준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으로 케미컬 필터의 수요가 우려됩니다. 올해 국내 반도체 시장의 시설 투자 규모는 반도체 감산과 시장 위축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온실가스 사업의 전망은 반도체 사업의 투자 동향과 정부의 탄소 배출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화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의 침체가 동사의 제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케미컬 필터의 경우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케미컬 필터의 수요는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각종 법률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수요가 새롭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투자의 축소가 우려됩니다. 환경산업의 특성상 투자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필수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부터 탄소국경세가 시범 도입되면서 기업에게 환경에 대한 투자가 필수제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다음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매출액 추정입니다. 동사의 매출 구성은 케미컬 필터, 온실가스 감축 사업, 미세먼지 저감 사업, 기타 매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었습니다. 또한 21년 코로나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필터 매출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특수한 상황이 겹쳐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케미컬 필터의 19년도와 21년도는 제외하고 YOY의 평균인 27%를 23년도 매출액 추정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23년 반도체 감산 계획과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으므로 동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0.5% 감소 후 27%를 적용하여 케미컬 필터의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18년부터 동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19년 반도체 경기 악화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전년도에 수주한 온실가스 저감 장치 설치를 지연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2년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반도체 시장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23년은 YoY-25%를 반영했고 10월에 시범 도입되는 탄소 국경세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여 5%를 추가로 반영해 주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18년 마이크로웨이브 기술 상용화로 인해 매출이 급상승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여 23년 매출액 추정을 하는 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이 봉쇄하면서 미세먼지가 급감하여 수요가 하락한 것 또한 단기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여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3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매출은 19년, 21년, 22년의 YoY 평균인 41%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7월 시멘트 업계의 지수 산화물에 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수요가 더욱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여 5%를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6년간 비율에 큰 변화가 없어서 6개년 평균인 3%를 적용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클린룸 필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원가 절감을 예상하여 60%를 적용하였습니다. 판관 비율은 3개년 평균을 적용해 주었고 영업의 손익은 21년도만 외환 손익으로 인해 기타 비용이 현저히 낮으므로 예외 상황이라 판단하여 영업의 손익은 20년, 22년을 고려하여 마이너스 10억 원을 적용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적용했습니다. 2023년 예상 EPS는 3,218원, 타겟퍼는 25배, 예상 주가는 8450원, 상승여력 29.13%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2024년 매출액은 새로 추가되는 CDM 사업을 추가하여 추측했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이라고 가정하고 1년에 100만 톤을 감축하므로 만원 곱하기 100만 톤을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케미컬 필터는 23년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반도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케미컬 필터의 매출은 YoY 30%를 적용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23년과 동일하게 YoY 10%를 적용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YoY는 성장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여 성장성을 둔화시켜 YoY 20%를 적용하였습니다. 매출 원가는 클린룸 필터 기술의 발달로 원가 절감을 예상하여 매출 원가율을 58%로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예상 EPS는 4,308원, 타겟퍼는 25%, 예상 주가는 107,700원, 상승여력 33.87%로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